강아지들이 가족인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내거나 혹시 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강아지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요, 어떤 종류가 또 있는 걸까요? 대응 방법이 있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공격성 중에 가족을 향해 보일 수 있는 공격성의 종류와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공격성은요, 행동의학적으로 1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두려움의 공격성, 영역 공격성,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 임신 공격성, 사냥 공격성, 놀이 공격성, 통증에 의한 공격성, 갈등에 의한 공격성,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한 공격성, 서열에 의한 공격성, 과민 공격성 등입니다. 이 중에요, 동물이나 타인이 아닌 우리 가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공격성은요,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 fear aggression이죠. 통증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과민 공격성 등 5개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우선 fear aggression, 두려운 감정일 때 공격성을 보입니다. 무서우면 일단 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의 공격성 중에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격성의 형태입니다. 주로 예민하다, 겁이 많다고 말하는 강아지들에서 보이는 공격성의 한 형태입니다.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다고 느낀다면은요, 최종적인 수단으로 으르렁대다가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으로요, 항시 안심을 시켜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언제든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은요, 어느 정도 사라지는 그런 공격성입니다.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들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피할 수 있다면요, 상황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을 향해 나타내는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그래서 강아지도 또 여러분도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면은요, 약물 사용을 통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불안증도 병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욕에 의해서 공격성을 보입니다. 요즘에는 서열 공격성 역시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소유욕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강아지 행동학에서는요, 리소스 가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현되는 정상적인 공격성을 말합니다. 주로 집에서 어린아이가 물리는 경우에 1순위 원인에 들어가는, 또 피해자가 주로 어린아이인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크며 강아지의 파양을 고려하게 되는 1순위 원인에 들어가는 행동학에서는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한 집착이나 혹은 소유욕을 유발하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최선입니다. 담요든 인형이든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만약 음식에 소유욕을 심하게 보인다면요, 소유욕이 안 생길 정도로 항시 충분하게 급여합니다. 만약 소유욕의 대상이요, 가족이나 여러분과 같이 없앨 수 없는 대상이라면요, 이때는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유욕에 대한 공격성 영상은요, 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증에 의해서도 공격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통증을 느낀다면요, 당연히 공격성이 늘어납니다. 어릴 때는 괜찮고 또 별다른 공격성도 안 보이다가 10살이 넘어서 갑자기 공격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요, 반드시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격성은요, 선천적인 성격과 같은 감정의 문제이나 질병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공격성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생기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관절염과 같은 통증 질환은요, 당연히 공격성을 증가시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짜증이 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픈 곳을 만지면요,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프면은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더 충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조차 거부하라는 경우는 당연히 흔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만성 대사성 질환들도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치매와 같은 경우도요, 갑작스런 성격의 변화와 더불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10살이 넘은 강아지가요, 갑작스레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질병으로 보시고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분풀이로 공격성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강아지와 싸우는 강아지를 말리는데 여러분을 물어버린다든가, 진료실에서 수의사인 저에게 받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갑자기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화풀이를 한다든가,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막 짖고 흥분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여러분을 뜬금없이 물어서 풀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예절이나 감정 조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사람도요, 이런 경우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있습니다. 미숙한 정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죠. 강아지가 흥분을 안 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고요, 만약 흥분을 했다면요, 흥분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화를 풀 때까지 냅두는 거죠. 이건 치료의 영역도 또 훈련이나 교육의 영역도 아닙니다. 덜 흥분시키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과민 공격성. 사람으로 치면은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욱 하는 거죠.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테이프를 엎으며 확! 마! 좀! 아! 이런 경우가 같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한두 명씩 있지 않나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요 그냥 성격이 좀 안 좋은 경우고요. 만약 그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충동 조절 장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정신병이란 얘기죠. 보통 만지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는 발톱을 깎다가 혹은 귀청소나 이빨을 닦으려 하면요 과민하게 굴며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예민한 거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싫어한다면은요 단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귀청소도 이빨 닦는 것도 심지어 목욕이나 발톱 깎는 것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미용실에 맡기는 겁니다. 만약 살짝 만지기만 해도 짜증을 내면 물려고든다면은요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야말로 충동 조절 장애로 보시고요. 이때부터는요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아지의 가정 내 공격성은 대략 이렇게 5가지 정도입니다. 공격성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은요 과거 한 20년쯤 전에는요 공격성의 리더십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나 서열의 문제로 공격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리더십 훈련이나 서열의 문제로 풀어보려면요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는요 리더십 대신 긍정 강화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교정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효과는 별로 없었고요. 요즘은요 환경적인 원인의 제거와 약물을 사용한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오늘은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강아지의 공격성의 종류와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